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 딱풀 7월 24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7.23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 그리고 최고위원 경선 친윤 입장에서는 상당히 충격적인 결과를 얻었고 한동훈 신임 당대표로서는 좀 싱겁게 승리를 낚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네거티브가 있어서 민주당이 오히려 쾌재를 부르는 먹잇감을 막 투척을 해주기 때문에 댓글 팀 운영이라든가 뭐 이런 문제로 또 대통령 배우자의 당무 개입 논란 이런 것도 있었죠. 막판에 이 한동훈 후보가 한동훈 후보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 이 공소 취소 패스트 트랙으로 기소된 의원들의 공소 취소를 청탁을 했다 이렇게 폭로를 해서 이 연대감이 좀 부족한 것 아닌가. 동지 의식이 없다 이렇게 해서 한동훈 후보에게 역풍이 불 거로 예상을 했지만 워낙 대세로는 기세가 세고 또 한편으로는 윤석열 정부 임기 중반을 맞는 시점에 이 뭔가 당정 관계부터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이재명과 조국의 이 탄핵몰이에 맞설 수 있는 인물이 한동훈이다. 이렇게 책임당원들이 많이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동훈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62.84%. 압도적 지지율이죠. 그 전에 김기현보다도 훨씬 넘고, 그 전에 이준석은 50%가 채 안 돼서 당선됐는데, 62.84%. 원희룡 18.85 2위입니다. 나경원 14.58 3위, 윤상현 3.73 4위. 자,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기사를, 일면 톡 기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아일보, 한 62.8% 압승, 윤심, 힘 못 썼다. 자, 근데 조선일보는 제목이 이겁니다. 여 대표 한동훈, 국민 눈높이에 더 반응하겠다. 국민 눈높이에 더 반응하겠다. 여기서 지금 말하는 국민 눈높이는 용산의 눈높이와 대립되는 개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산 대통령실과 집권당의 갈등을 예고하는 듯한 그런 제목을 일면 톱으로 뽑았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김건희 여사 문자 파동 같은 이런 그 논란이 있었어도 압도적인 표차를 얻어냈고, 자, 새 당대표의 국민의힘, 새 대표의 한동훈 후보가 선출이 됐고 여당 비대위원장으로 정치권에 뛰어든 지는 7개월 만에 총선 패배 후 103일 만에 여당 대표가 됐습니다. 총선 패배 책임론도 있었죠. 그리고 친윤계의 강력한 견제 속에서도 32만 702표를 얻어서 62.84% 득표율. 어제 경선 결과의 핵심은 당내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당정 관계, 그러니까 집권당과 용산 대통령실의 관계, 더 정확하게는 한동훈 대표와 신임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 재정립을 통해 윤석열 정부를 변화시키라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책임당원들의 뜻이라는 이야기죠. 한동훈 대표는 수락연설에서 국민의 마음과 눈높이에 더 반응하자. 국민의 마음과 눈높이에 더 반응하자. 민심의 파도에 올라타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을 더 유능하게 만들고 중도, 수도권, 청년층으로 외연 확장도 강조했다. 그동안 나왔던 중수청 이야기죠. 중도, 수도권, 청년층. 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대립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영남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이 보수 우파의 근간을 이루는 세력과는 약간 결이 다른 겁니다. 수도권, 그러니까 중도, 수도권, 청년층. 이제 외연 확장이 필요하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너무 치우치게 되면은 기존의 보수 우파 정통성을 이어온 쪽과 또 논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한동훈 대표는 한미 동맹 확장, 체코 원전 수주 등 윤석열 정부의 성과를 거론을 쭉 했습니다. 거론을 하고 윤석열 정부는 이미 유능하다.
이 중 단 한 가지만으로도 역사에 기억될 것이다. 한미 동맹 확정이나 체코 원전 수주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그리고 건강하고 생산적인 당정 관계를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찾아뵙고 자주 소통 드릴 생각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과 선택적 협력과 견제를 하겠다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자, 어제 당선되고 나서 바로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자, 중앙일보 사면기사입니다. 한동훈 당정 화합에 최선을 다하겠다. 용산에 전화. 윤 대통령은 고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당대회 직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이 먼저 전화를 해서, 한동훈 대표가 먼저 전화를 해서 또 윤석열 대통령에게 앞으로 당정이 화합해서 좋은 정치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포부를 말씀을 드렸다, 이렇게 밝혔고, 윤석열 대통령은 고생 많았다, 잘하라는 취지로 답했다. 어제 전당대회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을 했죠. 그리고 한동훈 신임 대표와도 그러니까 신임 대표가 선출되기 전에 축사를 하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제 후보들과 쭉 악수를 하면서 한동훈 후보와도 악수를 나눴죠. 축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는 한 배를 탄 운명 공동체이고 하나다. 극단적인 여소야대 상황을 이겨내고 이 나라를 다시 도약시키려면 무엇보다 단결된 힘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결을 강조를 했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대표를 비롯해서 신임 지도부, 그리고 황우여 비대위원장 등 전임 지도부를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서 만찬을 함께합니다. 전당대회 낙선자들도 포함됐다.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그리고 최고위원 후보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윤 대통령이 당정 화합 만찬을 하자고 말씀하셔서 초청하려 한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도 3실장, 안보실장, 정책실장, 비서실장, 그리고 수석급 이상 참모 전원이 참석. 그런데 제가 선택적 협조와 견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대표적인 게 그겁니다. 지금 견제의 대표적인 게, 지금은 협력은 이제 이야기로 말로 계속 하는데, 견제의 대표적인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락연설에서 조선일보가 톱에 제목을 뽑은 것처럼 국민 눈높이에 더 반응하겠다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일문일답에서 김건희 여사 검찰 조사, 이것에 대한 물음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는 과정에 대해 국민께서 조금 부족했다고 생각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검찰청사가 아니고 제3의 장소, 경호처에서 운영하는 이 별도 건물로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한 것은 국민 눈높이에서 조금 부족했다고 생각하실 수 있다. 이거 용산과 지금 다른 입장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다만 또 그렇게도 이야기했습니다. 어쨌든 영부인의 결단이다. 조사를 받은 것은. 그 양면을 두 가지를 다 동시에 이야기했는데, 앞으로 각종 사안마다 한동훈의 입을 쳐다보는 그런 언론이 한동훈의 입을 쳐다보는 일이 굉장히 잦아질 것 같습니다. 특히 이재명에 대한 처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적극적인 입장을 좀 개진해 줄 것을 많은 국민이 바라고 있겠죠. 자, 어제 최고위원 경선도 있었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최고위원회는 친한 2명, 친윤 3명이 당선됐다. 그리고 한동훈이 지도부 9명 중 4명을 우군으로 확보를 했다. 지도부는 원내대표도 있고 그 최고위원뿐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사무총장도 임명을 할 것이고 정책위원장로 바꿀 가능성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지명직 최고위원도 있는데, 지명직 최고위원에 친한계, 친한동계 임명할 듯. 그러면 최고위에서 친한, 친윤 충돌 가능성도 있다. 어제 국민의힘 신임 최고위원 득표 순으로 보면은 1등은 장동혁이었습니다.
이 장동혁이 했는데 장동혁 그리고 청년 최고위원으로 뽑힌 진종호 여기는 이 러닝메이트 개념으로 출마를 했죠.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그래서 한동훈 대표와 그 한동훈 대표의 이 득표력이 이 장동혁 청년 최고위원 진종호 그리고 최고위원 장동혁에게까지도 미쳐서 장동혁이 1등을 했습니다. 당시 1등이 유력했던 그 김재원 후보는 2등으로 당선됐고 3등이 인요한 그리고 득표 순으로는 4등이 이 박정훈 후보였습니다. 그런데 여성은 한 명은 무조건 들어가기 때문에 5위를 한 김민전 후보가 최고위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장동혁, 김재원, 인요한, 김민전, 진종호 이렇게 이 선출직 최고위원이 탄생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한동훈의 입을 다 쳐다볼 텐데 무슨 현안이 있으면은 일단 좀 전에 그 설명드렸다시피 김건희 여사의 검찰 대면 조사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를 강조를 하면서도 영부인 결단을 동시에 얘기하면서 일단 첫 번째 입장은 그렇게 밝혔지만 앞으로 현안마다 용산과 다른 이야기들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지금 가장 현안이 되어 있는 것은 말씀드린 그 대통령 배우자의 검찰 대면 조사, 첫 현역 대통령 부인의 첫 대면 조사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원석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부딪히고 있죠. 자, 조중동의 사회면 기사는 모두 그것이 톱을 차지를 했습니다. 검찰총장 이원석, 김건희 여사 조사 2주 전에 도이치 지휘권 놓고 장관과 언쟁을 벌였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이원석 중앙지검장 진상조사 하겠다 하니까 이창수 중앙지검을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하니까 중앙지검이 이제 김건희 여사를 수사를 하면서 왜 검찰청에서 안 하고 별도 장소에서 했느냐, 그리고 왜 검찰총장이 나를 패싱했느냐, 그 이야기죠. 그렇게 중앙지검을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하니까는 이 중앙지검의 수사검사 한 명이 사표를 내는 일도 있었죠. 그렇게 되니까 이청수 중앙지검장이 중앙지검을 지키기 위해서 왜 일선 검사들을 그 감찰을 하느냐, 왜 조사를 하느냐, 나만 조사하라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앙지검장은 총장의 진상파악 지시를 감찰로 간주해서 나만 조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이치 지휘권 이야기는 그때 추미애 문재인 정부 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도이치모터스 그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서 수사 지휘를 하지 못하도록 수사 지휘권을 박탈을 했고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죠. 그러면 왜 검찰총장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 지휘권 박탈을 그때 문재인 정부 때 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한 건데 원상 회복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한 달 전에 2주 전에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조사 2주 전에 그 지휘권을 회복해달라고 박성재 장관에게 그 요구를 했는데 그것을 놓고 언쟁이 벌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검찰 내부에서는 보건 요청을 하려면 진작에 해야지. 지금 뒤늦게 보건 요청을 해서 안 해줬다고 또 이렇게 그 불만을 토로하는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한 비판 여론이 있다는 기사도 나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소개해드릴 기사는 조선일보 오늘 일면 사이드톱 그리고 관련 기사까지 단독 기사입니다. 문재인 정부 내내 일종의 코드 판결을 해서 말이 많았죠. 그것을 주도한 인물이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인데 검찰에 소환됩니다. 자, 조선일보 일면 기사입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검찰 소환 조사 통보. 문재인 정부 때 판사 사표 수리 거부, 직권남용, 거짓 답변 혐의 관련 이 사건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임성건 전 부장판사가 있었는데 그때 양승태 대법원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으로 조사를 받았던 판사죠. 그런데 이 판사가 기소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그 판사들을
이 민주당이 탄핵을 이제 추진을 하겠다. 사법농단 했다고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임성근 부장판사가 건강이 상당히 악화돼서 사표를 내려고 하는데 그때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금 사표를 내가 받아들으면은 민주당에서 탄핵 추진하는데 그냥 있겠느냐, 가만히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사표 수리를 거부를 했죠. 몸이 건강이 안 좋다고 하는데도 내가 사표 수리를 해버리면은 이 탄핵을 못 하니까 그럼 내가 민주당에 뭐가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대법원장이. 그리고 거기도 한 발 더 나아가서 이게 논란이 되니까는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국회에서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런데 임성근 부장판사가 당시 대화를 녹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녹취록이 공개됐으니까는 국회에서 거짓말을 한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 고발을 한 사건입니다. 검찰이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게 검찰에 나와 조사받아라 이렇게 통보를 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김명수는 민주당의 법관 탄핵 추진을 이유로 임성근 당시 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아서 직권 남용 등으로 고발된 사건. 자, 전직 사법부 수장이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그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이후 두 번째입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가 주로 고발 사건을 다루는 데죠. 최근에 김명수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하기 위해 소환 통보를 했다. 고발된 지 무려 3년 5개월 만입니다. 검찰도 상당히 이 사건을 엄청나게 묵혀놓고 있죠. 다음 달 중에 아마 조사가 이루어질 것 같고, 김명수는 2020년 5월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건강상 이유로 사표를 내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듣겠냔 말이야.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김명수는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국회에 보냈는데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대화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거짓말로 들통해놨다. 자, 그래서 이 김명수 또 다른 의혹들도 몇 가지 있었죠. 뭐 간저에서 무슨 그 자녀가 살았다든가 뭐 그런 몇 가지 의혹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아마 고소고발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또 김명수 전 대법원장 사법부를 전행을 했던 그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이 검찰의 수사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간딱풀이었습니다.